이렇게 생각하면 아무 데도 탈 데가 없다니까요. 비트가 아주 세게 흔들고 있죠. 단기 거래량 보더라도 거의 사망해 있습니다. 방향 어디로 줄 거냐 아직 안 나와 있는 상태죠. 얼마 전에 봤었죠. 페드워치 툴 한번 보면 이번 달에는 동결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금리 인하를 9월에 할 거다라는 의견이 71.8%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연어 때와 마찬가지로 큰 그림부터 해서 작은 그림까지 차근차근 한번 보도록 하죠. 가장 눈여겨봐야 되는 건 일단 일봉인데요. 아주 약하게 상승 다이버전스가 걸려 있고요. 컨펌이 나 있습니다. 아쉬운 부분은 EMA 200일선이 이탈이 돼 있는 상태로 아직 복구를 못 해주고 있는 상태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급하게 하락하면 일단 장기평 이탈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다이버전스가 걸리려면 두 번째 꼭지점에서 걸리죠. 최저점에서 걸립니다. 이렇게 해야 다이버전스가 이렇게 형성이 되죠. 여기서 다이버전스가 걸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두 개의 꼭지점이 있어야 다이버전스가 형성이 됩니다. 근데 이미 여기에서 장기평이 이탈이 되죠. 200선이 이탈을 하면 무조건 못 올라오는 거냐? 그건 또 아닙니다, 여러분. 잡아주고 올라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죠?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건 뭐냐면요. 다시 한번 복구 시도를 하는데 지지 못해주고 이탈 다시 하면 이때는 우리가 하방이 딥하게 나오는 관점을 오픈을 해서 잘 대응을 해야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상 제일 중요합니다. 복구를 해주는 걸 확인을 해볼 거고 120선은 내려올 거고 200선은 이렇게 평탄하게 올라갈 겁니다. 여기서 복구를 요렇게 해주면 우리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아주 적극적인 롱 시그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아주 적극적으로 롱을 들어갈 거예요. 하지만 밀어주다가 다시 한번 장기 입형이 이탈이 되게 되면 여기서부터는 반대로 숏을 적극적으로 하게 되겠죠. 이제 전일 나온 무빙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확률이 높아 보이는 파동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마무리 카운팅을 하려면 WXY로 가야 돼요. W로 잡고 X로 잡고 여기를 Y 파동으로 잡아서 ABC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잡고 ABC 잡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잡아야겠죠. 혹은 이렇게 잡아서 여기를 C파 마무리 해야겠죠. 그래서 WXY 카운팅만 가능할 것 같고요. 여기가 저점이다라는 가정을 두면 얘가 무슨 파동이어야 올라갈까요? 리딩 좋습니다. 임펄스 좋습니다. 이미 답이 다 나왔죠. 리딩이거나 임펄스여야지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임펄스 파동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죠? 5개 파동 1, 2, 3, 4, 5 이렇게 쓰죠. 4파에다가 항상 수렴을 넣어 놓죠. 그리고 리딩 다이고널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죠? 가장 중요한 차이는 임펄스 같은 경우에는 진행 중인 파동이 다 5개입니다. 리딩 같은 경우에는 구성 파동이 53535거나 33333이죠. 하지만 얘는 무조건 5개씩입니다. 얘는 예외가 없어요. 얘가 뭐 5파 중에 이제 1파가 진행이 됐다라고 하면 여기가 고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죠? 꺾였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가 몇 개 파동이어야 임펄스일까요? 5개여야겠죠. 잘 안 보이죠? 5개. 좀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고점까지 거래량이 줄어듭니다. 임펄스 파동의 특징이 거래량이 터져주는 구간이 1파와 3파에 있습니다. 여기가 2가 끝나고 3파가 진행 중일 수도 있습니다. 저점이 다시 깨져야지만 아니었구나 알 수 있는 거고 고점을 깨고 올라가야지 맞구나 알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2파가 길게 나오고 있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 ABC를 W로 주고요. 여기가 X파동으로 이어주고 Y가 진행 중일 수 있습니다. 1파, 그래서 2파, 3파 이렇게 올라갈 수 있죠. 이 관점은 타점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3파가 진행 중이라면 여기서 그냥 뚫어버리겠죠? 2파가 Y파를 뽑고 있다가 올라가더라도 얘가 고점을 뚫릴 겁니다. 그죠? 근데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상승 우세 장세입니까? 하락 우세 장세입니까? 지금은 하락 우세 장세입니다. 이건 누구도 반박 못해요. 차트를 보고 매매하는 사람은 반박할 수 없어요. 하락 추세가 돌파가 안 됐기 때문입니다. 타점에 대한 얘기를 해볼 겁니다. 얘가 공통적으로 뚫어 올리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여러분? 고점을 공통적으로 뚫어 올립니다. 고점 라인에서 주요 라인을 한번 잡아보면 일단 제일 큰 거는요 9월 11일 24K부터 올라온 상승 추세가 있어요. 하단 상단에다가 왔어요. 이 추세 연장해서 쭉 올라갑니다. 지금 보니까 이 추세 하단 라인이 여기에 딱 닿아 있습니다. 여기가 저항을 잘합니다. 내려올 때도 지금 저항하는 게 보이고요. 올라오면서도 뚝배기를 2번 깨는 게 보이죠. 좌측에 보이는 고점 매물대와 바로 직전 고점 매물대를 뚫어 올리는지 확인을 합니다. 58.2K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이 라인을 돌파하고 재돌파를 봅니다. 여기까지 확인합니다. 뚫어 올리면 이거는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구나 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됩니다. 얘가 A, B, C일 수도 있잖아요. C면 얘가 다시 올라갑니까? 아니에요. C였다가 그냥 내려가요. 그래서 J타를
타점을 보는 거고요. 숏 타점 같은 경우에는 요 부분에서 이제 수렴이 나왔을 경우에 이탈 타점을 보는 게 노멀 타점이에요. 여기죠. 교과서적인 타점이고 이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수렴해서 이탈해서 여기서 숏 쳤더니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 많이 보지 않았어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잘라야 돼요. 손절하셔야 돼요.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만큼 손실을 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다시 롱에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손실 본 만큼 멘징을 꼭 하셔야 돼요. 이해했다 1번? 이게 여러분이 아마 잘 안 되실 거예요. 위아래로 흔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2번 손절 나가면 지켜보세요.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유라빠님. 가다가 여기서 이거는 못 이깁니다, 여러분. 이거는 뭐가 대응이 안 돼요. 저 같아도 손절 2번 나갈 것 같아요. 가끔 나오긴 해요, 여러분. 이게 아예 안 나오는 게 아니라 가끔 나오는데 이걸 걱정해서 트레이딩을 못하는 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노멀 트레이딩을 결국에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 데도 탈 데가 없다니까요. 아무 자리도 탈 데가 없어. 그러면 페페 직선으로 오를 때 그냥 탁 뛰어 타야 돼. 그거밖에 못 한다니까. 이거는 진짜 너무 산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던 경험이 있어서 그러시겠지만 큰 이슈가 있지 않는 이상은 이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용기를 내십시오. 숏 타점은 이탈 시에 숏 들어가는 거고요. 복구해지면 손절하는 거고요. 올라가면 롱 타서 멘징 하셔야 되고 멘징하는 만큼 나오셔야 되고요. 임펄스로 나올 경우에는 이탈 시에 여기서 타는 겁니다. 손익비가 좋기 때문입니다. 그죠? 다 이해가 되셨길 기도합니다. 어렵지만 어렵지 않은 얘기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내일 아침에 멤버십 방송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머리 아픈 얘기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응빠! 감사합니다.